얼마 전 부산에서요, 20대 여성이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숨진 여성이 평소 스토킹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을 했던 그 가해자가 찾아와서 무려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혼자 추락한 거냐? 그리고 피해자가 숨진 바로 그날에도 그 현장에도 가해자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가해자가 누구냐? 바로 전 남자친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두 사람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9달 정도 사귄 연인이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습적인 폭행과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허벅지 뒷면에 보면 아주 시퍼렇게 큰 멍이 보입니다. 하체 쪽 위주로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팔에도 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기억할 만큼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폭행의 이유는 또 황당합니다. 한여름에도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라. 그러니까 노출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집착을 했던 겁니다. 유족 등의 주장에 따르면 집착은 더 심해졌고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하던지 마트 영수증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모욕적인 내용의 SNS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갔어? 누구 만났어? 사진 보내봐.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 거군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 등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가 그 이후에 집에 찾아오더니 그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검찰 공소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약 17시간 동안 두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걸핏하면 나를 폭행했던 사람이 17시간 동안 저 앞에 서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밖에 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피해자가 숨진 그날에도 가해자가 찾아와서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했고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가 추락사했는데 당시 최초 119 신고자는 가해자였습니다. 아, 가해자가 신고를 그랬습니다. 한 거예요. 자, 일단 가해자,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가해자가 처음에 이 신고를 했을 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투고 나는 이미 바깥으로 나와서 나온 뒤에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추궁을 하자 사실 추락할 때 같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다시 바꿨습니다. 어허. 네, 이렇게 이제 진술을 바꾼 상황. 그런데 어떻게 바꿨다고 해도 결국은 나는 이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유족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그동안 이렇게 폭행을 했고 스토킹을 했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족이 주장하는 거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추락하고 나서 마시던 맥주캔, 슬리퍼 말하자면 어떠한 유전자 정보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다 가해자가 챙겨서 나갔다. 여기서 물론 가해자는 이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유족의 마음이고 주장입니다. 아니, 자기가 뭐 17시간 동안이나 문 앞에 서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숨졌는데 자기는 맥주 챙기고 슬리퍼 챙겨서 나와요? 유족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에 신고한 게 아니라 추락한 이후 10분 정도 지난 뒤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족은 자신들은 식음도 전폐한 채 매일을 절망 속에 보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해자는 SNS를 하고 있고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인데 누나 역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유족이 엄벌을 촉구한 가운데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물 손괴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가해자가 있다고 해도 가해자의 누나는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배우라는 이유로 누군데 이거는 전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